전 세계 한국 군사력 순위는 미국, 러시아, 중국, 인도, 일본 다음인 6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프랑스, 영국, 파키스탄, 브라질, 이탈리아, 이집트 등 전통적인 군사 강국들이 대거 뒤를 잇고 있습니다. 과거 한국군은 가난하기 때문에 총 한자로 제대로 줄 수 없었지만 이제는 최첨단 무기로 전군이 무장하고 있으며 그 화력은 이제 전 세계가 감히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국, 러시아, 영국, 브라질, 프랑스 등 유수의 군사 강국들이 이제는 한국을 무시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독 중국과 일본만큼은 우리 한국의 군사력을 무시해왔습니다. 군사력 지수에서 늘 중국, 일본에 뒤처져 있기도 하고 절대 한국의 성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들의 쓸모없는 자존심 때문이죠. 그런데 최근 중국의 신화뉴스는 한국군은 세계 6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진짜 강해졌을까? 라는 기사를 다루면서 한국군에 대한 특집을 다뤘는데요.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부터 번역한 내용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은 절대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 장비나 규모 등의 수치로 볼 때 한국의 군사력이 세계 6위라는 것은 절대 말장난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과의 군사력은 인원, 장비, 전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분석했을 때 비로소 나타나게 되는데 2021년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의 총 규모는 약 62만 명으로 파키스탄과 이란군에 필적할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국방 예산은 한 해에 약 480억 달러로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보다 낮은 세계 7위이며 군사 규모와 국방 예산을 종합했을 때 세계 10위권에 있다. 장비 성능에 대해서도 살펴보면 한국의 해군과 육군, 공군은 F-15K 3세대 전투기 59대, F-16 전투기 162대, F-35A 스텔스 전투기 60대를 보유하고 있고 해군은 구축함 128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세종대왕급 방공구축함 등 무려 170여 척의 다양한 함선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호위함은 30척에 육박하고 있으며 선의안 1급 AIP급 잠수함 7척을 포함해 20척에 육박하는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세종대왕급 구축함보다 성능이 뛰어난 정조대왕급 구축함을 건조 중이며 순항미사일 및 탄도미사일을 보유한 안창호급 잠수함도 보유하고 있다. 현재 해군의 가장 큰 전함은 독도 수륙양용 강습함이며 수륙양용 강급함에는 F-35B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올라설 예정이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전투를 치르지 않은 한국이기 때문에 실제 전투력은 측정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한국은 오랫동안 북한과 군사적 대결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이론적으로 평화가 아닌 전쟁 상태이고 때문에 한국군의 전투 준비는 전 세계 최정상급에 속할 것이다. 특히 공군은 영국, 프랑스 공군보다 절대 규모 면에서 작지 않고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수십 대나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보다 훨씬 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해군은 영국, 프랑스가 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지만 한국 해군은 12척 이상의 잠수함 및 탄도 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 프랑스 해군과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일본 자위대와 비교했을 때에도 한국군은 자위대를 훨씬 능가하고 있고 한국 육군은 일본 육상 자위대보다 훨씬 강력하다. 공군력 역시 그에 준하는 급이다. 물론 해군력에서는 일본이 조금 위에 있다. 하지만 한국 역시 지속적으로 발전을 계획하고 있고 계획하는 것들이 모두 형성되면 종합적으로 일본에 크게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한국군의 종합 전력은 당연히 미국, 중국, 러시아에 못 미치는 수준이기는 하지만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우위를 점하고 있다. 한국군이 세계 6위라는 건 절대 과장이 아니고 만약 한국이 핵미사일을 고려한다면 큰 위협이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기사에서 말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사에서도 그렇지만 이제는 중국인들도 한국의 군사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그렇게 한국을 무시해오던 그 중국이 말입니다. 사실 앞에서도 또 기사에서도 말하고 있고 한국군은 전 세계 6위라고 평가받고 있지만 과거 한 영국 기자 역시 한국군이 대단하다고 말했는데요. 워싱턴 타임즈, 가디언, 더 타임즈, 한국 특파원으로 근무하던 기자 마이클 브리는 미국과 제대로 전쟁을 치렀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8개국 중 하나인 나라라고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국을 비롯해 러시아도 그렇고 세계 어떤 국가도 무력으로 미국과 단독으로 맞서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의 말대로 미국과 전쟁을 치렀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국가는 전 세계 200개가 넘는 국가 중 고작 8개 국가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한국이 얼마나 군사력적으로 강력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과거 홍콩의 사우스 모닝포스트 차이나는 중국의 대만 침공 후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는 대만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경우 2만 6천여 명의 미군이 주둔한 한국이 미국과 손을 잡는 것 이라고 말하며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동맹은 지리적으로 중국에게 특히 민감한 문제라고 설명하면서 만약 대만 전쟁 시 한국군의 개입은 중국에게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듯 중국은 과거 한국은 절대 중국의 상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자부해왔지만 이제는 뒷받침되는 엄청난 경제를 통해 한국군의 진보가 점점 두려워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 중국의 행보를 알고 있는 외국인들은 중국 내에서 나오는 이런 의견에 꽤 흥미롭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한 해외 네티즌의 경우에는 미국 외 어떤 국가도 군사적으로 경계하지 않는 중국이 한국에 대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건 한국이 얼마나 강한지를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대목인 것 같다. 한국은 한반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동북아 정세에 지대한 영향력을 떨치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사 하나로 난 그렇게 느꼈어. 라는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밖에도 수많은 외국인들이 비슷한 반응을 보여주었는데 지금부터 자세한 해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군은 이미 아시아 정세에 많은 위세를 떨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일본 자위대가 한국보다 높은 5위라는 점이 저는 충격적입니다. 한국 군대는 능력을 보이고 있거든요. 저도 그 점이 꽤 의아합니다. 한국군은 이미 세계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계속해서 실수만 번복하고 있을 뿐이잖아요. 중국이 이렇게까지 한국을 생각하고 있다는 게 참 의아하다. 정치 외교적 행보일 수 있지만 그렇다 한들 중국이 저렇게 반응하는 건 상당히 이례적이잖아. 한국은 군사력이 상당히 진보적입니다.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중국이 갑자기 기세등등해진 것처럼 한국 역시 아시아에서 중국과 양강 체제를 확립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미국이 가장 원하는 시나리오 아닐까? 미국의 최고 동맹국으로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해줄 수 있다면 말이야. 원래는 아마 일본의 역할이었지. 확실히 일본은 군사적으로 한국에 이제 뒤처지는 것 같아. 요즘 돌아가는 정세를 보면 일본은 모든 면에서 한국에 뒤처지고 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말이야. 세상에 한국이 이렇게까지 강해졌을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글을 읽고 한국 군사력에 대해 조금 알아봤습니다. 정말 대단하더군요. 방산 분야에서도 한국은 세계 정상에 섰고 군사력적인 측면에서도 꽤 뛰어난 공을 세우고 있더군요. 인정할 수밖에 없네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빠른 시간에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 부분이 가장 흥미롭습니다. 50년? 60년 만에 한국이 정상에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대체 무엇입니까? 한국인들의 성실함 때문이지 않을까요? 최근 들어 한국은 과학 분야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한국인들은 성실합니다. 성실하게 공부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매사에 성실하니까 그럴 수 있었던 것 아닐까 싶어요.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